안녕하세요. 오늘은 나경원 의원의 코스피 5천 착시일 수 있다라는 글을 놓고 팩트랑 논리로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 5천 돌파 그 자체는 우리 기업들이 만든 성과일 수 있어요.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음 글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정부가 축배를 드는 건 몰염치하다. 원화는 1,500원으로 떨어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5%로 치솟는다. 정부가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 세제로 지수를 밀어올렸다. 이렇게 강한 단어와 강한 숫자를 섞어서 결론을 끌고 가면 그건 경고가 아니라 프레임이 됩니다. 핵심만 딱 묻겠습니다. 만약 코스피 5천이 정부가 총동원해서 밀어올린 착시라면 왜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을까요? 주가지수는 9호로 오르지 않는다고 본인이 예전에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5천이 찍히니까 설명은 갑자기 정부가 밀었다로 끝나요.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결과가 뭐가 나오든 본인 말이 맞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못 오르면 불가능, 오르면 착시. 이러면 분석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든 꿰맞추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지수는 올랐는데 체감이 없다. 이 말 자체는 할 수 있어요. 주가는 대기업 중심이고 체감은 내 월급, 내 가게, 내 이자, 내 집값 부담에서 오니까요. 체감이 따라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나 체감이 없다. 그래서 코스피 5천은 착시다. 이건 그냥 논리 점프입니다. 체감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걸 지수는 가짜로 단정해버리면 국민의 불안을 근거로 주가 상승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제 숫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장바구니 물가 5%를 말했죠. 근데 공식 소비자 물가 흐름을 보면 2025년 연간은 2%대였고 12월도 2%대였습니다. 체감이 더 센 건 인정해요. 특히 먹거리와 외식은 체감이 확 옵니다. 하지만 체감과 공식 숫자를 섞어서 5%를 사실처럼 박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팩트를 말하는 척하면서 감정선을 올리는 방식이 되는 거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약세 구간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1,500원을 향해 떨어진다를 단정적으로 던지면 그 자체가 공포 프레임이 됩니다. 환율은 금리, 달러, 글로벌 리스크, 무역 흐름이 같이 움직이는 변수라서 정치 문장 한 줄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 정부가 확장 재정,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과 세제 총동원으로 지수를 밀어올렸다. 이건 주장 자체가 너무 단순합니다. 현금 지원이 소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코스피가 5천까지 간 핵심 동력은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AI 관련 기대, 그리고 기업가치 재평가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같이 언급돼요. 즉, 정부가 밀었다.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시장 전체를 그렇게 단순화하면 국민 판단만 흐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몰염치하다라는 표현. 저는 이 단어가 이 글의 성격을 딱 보여준다고 봐요. 강한 단어를 쓰면 순간 시원할 수는 있죠. 근데 강한 단어는 팩트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팩트체크를 멈추게 만들고 사람을 감정으로 끌고 가서 진짜 중요한 숫자와 구조를 놓치게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이 국민 삶을 자동으로 올려준다. 이런 말 안 할게요. 체감은 별개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올랐다는 사실을 착시로 단정하고 근거가 약한 숫자를 섞어서 공포를 키우면 그건 경고가 아니라 호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줄 정리입니다. 체감 경기와 주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숫자와 원인을 섞어서 착시로 단정하는 순간 그 단정이야말로 국민에게 착시를 심는다. 이상 마칠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